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설파제라는 게 있는데, 설파제만 한번 동그라미 해볼게요. 박테리아는 나쁜 거지, 뭐 감염병에 일으키는 거니까, 그치? 곰팡이, 뭐 박테리아, 뭐 세균,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른쪽에 인간과 박테리아가 모두 대사 과정에서 우리 몸과 박테리아도 마찬가지로 지들이 번식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엽산이라는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공통점이에요. 인간도 성장하기 위해서 대사 과정에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라고 하지, 그치? 우리 몸을 유지하고 우리 몸을 동력을,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대사 활동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엽산. 뭐 이거는 뭐 그냥 상식으로도 맞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박테리아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박테리아에 필요한 성분도 또 엽산이래요. 그러니까 박테리아와 사람은 자기를 유지하고 발전하게 만들고 힘을 유지하게 만들 때 엽산을 필요로 하나 봐. 사람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박테리아는 없어야지. 그래서 오른쪽에 엽산을 섭취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은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엽산을 인위적으로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박테리아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가 뭐 먹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박테리아는 이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이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뭐 DNA 복제, DNA 뭐 이렇게 증폭, 뭐 이렇게 스스로 개체수를 늘려나가고 세력을 불려나가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얘기가 또 다른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박테리아가 자기 몸을 유지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엽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박테리아가 엽산을 만들기 위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대요. 이 박테리아의 세포 표면에도 수용체가 있는데 엽산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체가 있대요. 그게 밑에 여기 나왔어요. 그쵸? 이 파라미노벤조산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그 박테리아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이른바 엽산으로 만드는 작용을 하는 녀석이래요. 이 녀석이, 그치? 그래서 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아까 위에서 말한 이 박테리아 치료제 설파제를 복용했을 때, 설파제가 우리 몸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우리 몸에서 일단 화학적 변화를 거친 거니까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이른바 박테리아 표면의 수용체가 끌어당기는 이 파바와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한, 그런데 파바는 아닌 설파닐 아마이드라는 것으로 화학적 분자 구조를 바꿔서 마치 파바인 척한 거지. 그래서 파바와 결합할 수용체와 누구랑? 박테리아에, 그 박테리아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이 녀석이 결합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척 들어온 거지, 그치? 집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는 그 공간에서 그 수용체가 파바를 끌어들여서 엽산을 만들고 세력을 불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녀석이 들어와서 고사시킨 거죠. 그 자리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치? 결국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엽산을 만들지 못한 박테리아는 죽는다. 이게 설파제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반가로를 이렇게 닫아보고, 요 설파제부터, 그치? 요 이문단이었죠. 그쵸? 설파제라는 예를 들긴 했지만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거치는지, 그치? 이렇게 설파제라는 약이죠. 그쵸? 드러그 약이에요. 설파제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를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치? 그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작용 원리에 대해서 나왔지, 그치? 그래서 이제 꼭 밑줄 긋거나 뭐 그러진 않아도 괜찮아요. 너희들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그치? 요 과정, 요 내용이 많이 이제 다른 질문으로도 막 줄줄이 엮인다, 그치?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바이러스 얘기만 하면 돼요. 바이러스도 있어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이제 공통점은 인간의 몸을 상하게 하지, 그치?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게 만드는 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한 약에도 이용을 하나 봐. 그래서 밑에 자,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 스스로는 증식을 못하고 다른 세포에 기생해서 DNA의 복제 과정을 거치며 증식. 이게 뭐예요? 이 첫 번째 줄이 바이러스의 특징이지, 그치? 여기다 바이러스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퀄, 그치? 바이러스는 지 혼자 못 살아요. 다른 세포에 기생한대요, 그쵸?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DNA를 복제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불려나간대요. 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증식을 막는 방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러스를 그 자체를 막으면 더 좋겠지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더 증식하는 걸 막아야 돼요. 일단 그렇지? 그래서 그 확산을 억제하거나 증식을 막는 방법으로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라는 것이 포함된 항바이러스제가 여기 이 두 번째 약의 종류로 소개가 된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또 밑줄 긋게요. 제제라고 해도 좋죠. 주제할 때 제, 소제할 때 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제. 첫 번째 약 뭐 나왔죠? 위에서 설파제가 나왔고, 그치? 그 설파제는 파바인 것처럼 위장해서 박테리아의 표면에 수용체에 접근을 하고 결합하게 해서 결국 엽산도 못 만들고 박테리아 죽게 만들었다면, 이 두 번째 제제 2는 누구예요?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 이거 아마 작용 원리가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좀 막막할 수 있으니까 친근하게, 얘가 들어간 항바이러스제가 이미 많이 상용화돼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HIV 뭐죠? 에이즈 치료제에도 이 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돌루신이라고 불리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 다만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밀접한지는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은 되겠지, 그치?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불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뭐 완치제가 없다고 막 불리는 비형 간염 치료제에도 얘가 쓰여요. 헤르페스 치료제, 막 물집 잡히고 막 수포 올라오고 막 이런 거. 마지막에 코로나19 치료제에서도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몰루피라미드 뭐라고 불리는 이른바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 항바이러스제 이렇게 부른대요. 이 유도체가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만 여기 보시면 얘는 뉴클레오타이드, 이름이 비슷한데 다른 애인가 봐요. 얘와 유사하지만 이 유도체가 세포의 DNA나 RNA의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결과적으로 DNA 복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빨간색으로 거볼게. 대충 알 것 같아. 얘가 약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감염된 DNA가 뭘 못한다? 복제를 못한다, 그치? 그런 원리인가 봐. 그러니까 아까 설파제랑은 좀 다르게 이번에는 이 바이러스가 섭취를 하면, 복용을 하면 DNA가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따라서 바이러스도 사멸한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쭉 많지. 얘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한테는 잘 결합된대요. 다행이에요, 그쵸? 빨리 결합해서 복제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다행인 건 감염되지 않은 정상세포에는 잘 결합하지 않아서 멀쩡한 정상세포의 복제나 증식을 막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행히 그런 특성이 있는 녀석이래요. 다행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녀석만 뭐한다? 밑에 이렇게 결합을 해서 증식을 막는다, 복제를 막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편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돌렸어요. 화제를 약간 전환. 이 한편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희들도 뭐 읽으면서 느끼겠지만 약간의 전환이에요. 완전 전환은 아닌데 전환, 태세 전환. 우리 문학에서 시상의 전환. 약간 바뀌는 거지. 태도가 약간 바뀌었어요. 신경작용제는 오늘 지금 저기 있는데 오늘 휴가 간 친구도 있고요. 아까 냉방병에 걸린 친구도 있고요. 사랑니 뽑은 친구도 있고 좀 많아요. 그래서 또 뭐 아까 수요일하고 이렇게 교차해서 온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신경작용제라는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꺼내서 신경전달의 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사람이나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 약이 신경작용제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제 3번이기도 해요. 이 신경작용제라는 녀석이 총 3개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왼쪽에 밑에 그 그림하고 비슷해요. 이제 뉴런이 나왔잖아. 뉴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뉴런은 신경 전달을 하죠. 신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 뉴런의 이 가장 끝부분이 이게 시냅스예요. 이제 뭐 이런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알면 좋죠. 그치? 이 시냅스, 얘도 시냅스고 얘도 시냅스인데 신경이 하나의 뉴런에서 하나의 뉴런으로 전달될 때 그 끝자락이에요. 일종의 항구죠, 항구. 그치? 교육을 하고 무역을 할 때. 그래서 이 시냅스 끝과 이 시냅스 끝. 근데 오른쪽에 시냅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안 나오니까, 그치? 이 뉴런하고 뉴런. 시냅스의 그 큰, 이제,
그 상위 카테고리가 뉴런이에요. 자, 어느 뉴런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했어요. 아, 따가워! 맞죠? 그러면 신경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뉴런의 말단, 제일 끝자락이 이 시냅스예요. 이렇게 끝자락에 도달을 해서 뉴런 말단, 여기다 쌤이 뭐 굳이 적어놓는다면 이게 시냅스입니다. 그쵸? 이 시냅스에 도달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하고,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인접해 있는 다른 뉴런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화학 신호를 전달하게 하고, 이 연접한 뉴런 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한대요. 요 가운데 요렇게 초록색으로 된 요런 녀석, 운반체라고 나와 있죠? 이런 녀석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신경 물질을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신경을 전달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이 신경을 전달하는 이 물질, 이 녀석들이 우울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 세로토닌.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들이 신경, 우리 몸의 정신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보통 후연접,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요거죠, 요 뉴런이죠. 후연접하는 뉴런의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하고 전연접 뉴런에 다시 재흡수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틈새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낮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른바 우울감, 우울증을 밑에 보면 나타내게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은 어쨌든 정신적으로는 안 좋은 거죠. 병이죠. 그쵸? 이제 갉아먹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니까 나쁜 거죠. 병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항우울제, 그 우울감을 맞서는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물질, 약이 필요하죠. 그쵸? 그 항우울제로, 자, 연접 틈새에서, 요 틈 사이에서 신경 전달 물질, 이른바 요 세로토닌이 부족해지어서 농도가 낮아지는 걸 막는 효과를 낸대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방식으로 약효를 내더라. 그래서 그 항우울제 2개의 방식만 얘기하면 끝이에요. 끝났어, 진짜. 그게 하나는 TCA 항우울제. 분류를 했어요. 아까 쌤이 과학 지문의 여기 첫 번째에서 대상을 구성 요소로 많이 나눈다고 했잖아, 그치? 주로 이제 물리에서도 뭐 비슷하지만 화학이나 생물이나 특히 마지막에 지구과학 뭐 이런 문제에서는 분류가 진짜 많이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2개 TCA 우울제, 항우울제가 있고 SNRI 항우울제가 있는데, 특징이 딱 2줄로만 요약됐으니까 금방 정리하고 끝내면 되죠. TCA는 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그러면 여기 수용체래, 그쵸? 요 전연접에 있는 거, 이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더라. 한마디로 여기에 여기에 내려가죠, 원래는. 그치? 내려가고 다시 기능을 다하면 재흡수를 하는데, 그치? 재흡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니까 애초에 내려보내지 않는 건가 봐. 내 생각에는 전연접 뉴런의 여기거든요, 그쵸? 전연접 뉴런의 수용체, 후연접은 밑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전연접의 뉴런의 수용체에 또 있어서 거기에 결합되고 나서 나중에 옮겨가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은 TCA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SNRI는 신경물질의 재흡수로, 요건 똑같죠?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재흡수가 되면 어쨌든 흡수가 되는 즉시 여기에 있는 농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세로토닌이 모자라는 거니까 우울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다시 재흡수되는 걸 막아서 여기에 기능을 다한 세로토닌이 이 연접 틈새에서 많이 돌아다니도록 놔두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에서는 똑같대요.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여기까지 똑같아요. TCI가 하거나, 혹은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 밑에 이번에 후연접이죠, 그쵸? 여기에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접 틈새에서 그러면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재흡수가 안 되는 건 일단 맞고, 그럼 여기에 돌아다니겠죠, 그쵸? 근데 다시 흡수당하면 다시 없어지는 거잖아, 할 수 있지만 아마 그걸 고려해서 적게만, 이 재흡수가 100이 된다면 한 70 정도만 이렇게 흡수가 되도록 해서 30이라도 남아있도록 하겠죠, 그쵸?
농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좀 더 높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서 그 연접 틈새에 세로토닌이 많이 남아있으면 농도가 높을 거고, 따라서 사람의 우울증이 이제 발현하지 않거나 최소한 증세가 약화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항우울제, 그리고 이른바 신경작용제라고 불리는 녀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났어. 마지막에는 뭐 두 개를 같이 복용했을 때 두 개의 약효의 효과가 있는데, 그 약효과가 서로를 도와서 약효과를 더 증폭시키는 건 상승효과라는 게 있고, 옆쪽에 그쵸? 약을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 많이 복용하게 되면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용체가 10개를 끌어당길 걸 이제 차츰 줄이겠죠. 하도 많이 먹었으니까 약을, 그치?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약이 남용이 되면, 너무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내성이라는 게 생겨서 더 강한 강도의 약이 필요하거나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되거나, 맞지? 악순환이죠, 그쵸? 약에 의존하게 되면. 그래서 내성이라는 게 생겨서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오히려 그 치료제 약을 이기는 경우가 생긴다, 그치? 뭐 옛날에 코로나가 계속 변이되면서 발전한 것처럼, 그치? 그래서 상승효과, 내성까지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약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밑에 문제 유형이 세부 정보, 핵심 정보,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 이해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세부 정보, 역시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쓴 거예요. 자, 1번에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바뀌었어요. 생체에서 리간드에 의한, 수용체에 의해 리간드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 리간드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다 뒤바뀐 애들이거든요. 답은 3번. 약을 복용하면 리간드와 결합된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복용하기 전보다 많은 정도가 유지되고 농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기억과 니은이거든요, 그쵸? 기억은 맨 위에서, 아까 기억은 설파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니은은 좀만 내려가 보면은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 그럼 이 두 개,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알맞지 않은 거.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자, 봐봐. 기억은 설파제인데 뭐 한댔지? 엽산이라는 것을 만들 때 그 엽산을 만들기 위해서 파바라는 것을 누가? 바이러스예요. 우리 인간은 엽산을 그냥 약만 먹으면 돼요. 약이든 엽산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든 엽산은 인위적으로 섭취가 가능한데,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는 그 엽산을 스스로 먹지 못하니까 뭐 한댔죠? 자기 몸의 세포의 수용체가 파바라는 것을 수용해서 엽산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증폭한다. 그런데 설파제는 파바인 척 들어간다 그랬지, 그치? 자, 근데 이거 뭐가 틀렸죠? 병원체, 박테리아와 생체, 우리 사람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질, 엽산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된 거 기억 설파제 맞지만, 아까 마지막에 요거 있죠? 에이즈 치료제, 그 다음에 이렇게 비형 감염 치료제, 그 다음에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는 인간이 같이 필요로 하는 물질이 없죠, 지금, 그치? 그래서 병원체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 건 맞는데 요 부분이 틀렸어요. 엽산은 가능한데 뉴클레오 클레오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그 항바이러스에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죠. 네, 답은 5번. 마지막으로 3번. 전연접 뉴런의 수용체에 붙어서 재흡수를 막는 거 TCA 항우울제. 그 다음에 후연접이랬죠, 그쵸? SNRI 항우울제는 후연접 뉴런에서 수용체에 결합시키는 역할을 해서 재흡수도 막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죠, 마지막에. 자, 그림으로 도식화를 했는데,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알맞지 않은 게 하나 있대요. 자, SNRI 항우울제는 자, 나의 흡수되는 건 맞는데 지금 뭐가 틀렸냐면 지속적으로 라는 말이 틀렸어요. 계속해서 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일부에 하도 많이 재흡수가 된다 치면 그때 그 많은 걸 재흡수하는 걸 막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속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뭐 이런 정도가 맞겠죠. 지속적으로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계속 막 세로토닌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아마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 틀렸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맞죠, 그쵸?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도록 여기에 농도가 높아지도록 만들어서 우울증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치? 문제는 세 문제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번만 넘겨서 그 다음에 한 번만 좀 넘겨보서 이번엔 신장이 나왔어요. 신장.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내용에만 주목해 보세요. 바로 다음 장에 다음 장인가 3번에 과학기술 3번이라 써 있고요. 1, 2, 3번 문제 3개 문제거든요. 얘도 딱 10분 드릴게요. 아까 9분 드려서 추가 1분 드렸는데